네, 첫 방부터 지금 이제 타이틀까지 막 헷갈리고 주말에 도전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취업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성공한 분들의 그 재취업 성공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집에 계시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역시 주말날라의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조의 왕 이렇게 두 가지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요. CS솔루션의 최정화 대표, 헤드헌팅 전문기업이죠. 다이아나 컨설팅의 이경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환해졌어요. 여자 셋만 모여도 그릇 계신다는데 네 분 모였기 때문에 아마 집이 날아가지 않을까. 일단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좀 간단하게 결혼은 하셨는지 신상 파악부터 좀 들어가 보죠. 최 대표부터 결혼하셨나요? 네, 저는 씩씩한 아들이 둘이 있는 14년 차 워킹맘입니다. 아들 둘 거의 장군입니다. 네.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진짜. 장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님은 왠지 미혼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분을 꼭 듣고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저도 결혼 12년 차 되었어요. 12년이요? 네네. 와. 10년 이상 되셨으면 이제 뭐 사실은 결혼 생활하고 그냥 사시는 건데. 그렇죠? 오빠랑 살아요. 오빠랑 사시는 가족이 이제 어느덧. 우선 최 대표께 먼저 그러면 결혼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워킹맘이니까요. 아이들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를 생각하기 위해서가 제일 두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님 역시 일하는 계속 하시는 이유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일이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두 분 다 경제적인 여유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육아를 하다 보면 사실 재취업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 주말일라의 도전이 이 주부들의 도전,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오늘 두 분이 어떤 말씀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브릿지를 안 간답니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재취업 성공기 들어봐야 되겠는데 매주 이 시간을 아마 들으시면 정말 옆집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취업에 성공하셨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취업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부님들이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앞서서 얘기 드릴 이 주부에 대해서 한번 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요. 45살, 불혹의 나이에 중반을 접었고요. 이은자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자 씨, 사실 45세 재취업하기는 어려웠겠죠. 나름의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일을 하시죠? 이분은요 병원 코디네이터, 즉 서비스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병원 가시면은요 앞에서 되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의료진에게 상담도 도와주시고요, 진료 예약을 하거나 대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진들한테 잘 할 수 없는 말,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없는 말들을 충분하게 전함으로써 진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과, 치과, 그다음에 한의원, 피부과 등 이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을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좀 되시는데 취업을 어떻게 할까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은자 주부가 이 전업주부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이은자 주부는요, 상고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45살이 되기 전 직장 경험이라고는 타이어 대리점에서 격리 업무를 했던 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정주부로 있다가 이제 좀 나도 아이들을 좀 키웠으니까 좀 일을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곳이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기술이 없거나 뭐 전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제일 생활정보지 같은 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은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을 갖고 있다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대요. 뭔가요? 뭐냐면 이제 주말에 쉴 수 없다라는 거. 마트 계산원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주말에 뭐 공부도 좀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아이하고 같이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아이의 치과 진료 좀 재미있게 받을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생활정보지에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보게 된 거죠. 교육기관. 그것도 이제 그럼 특별해. 사실 이제 앞서서 제가 보니까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 의사분들이 못 하시는 말씀 이제 가격이 얼마다 이런 얘기까지 아마 다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병원이면 전문 지식도 좀 있어야지 환자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럼 교육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곳 어디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냐면요. 주변에 보시면 생활정보지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곳에서는 이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만 교육하는 건 아닌데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단지를 보면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비용은 뭐 어떻게 될까요? 공짜입니다. 네,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바로 공짜. 저기 아줌마 말투로 바로 나오고 공짜입니다. 공짜 너무 좋아요. 어딘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지금 알고 싶으신 분들 생활정보지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인력개발센터에 약도까지 다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없다 그럴 때는 그 동네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로 물어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평생교육원이랑 이런 곳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치센터는 요즘에 이제 동사무소 안에서 예전에 이제 각 동마됐던 동사무소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 개발, 뭐 평가 이런 것들은 아마 요즘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까운데 동사무소에서 모르시면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동사무소 전화하시면 또 바로바로 친절하게 또 해주시니까.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다 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간이 좀 필요하군요.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시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자격이. 근데 이 자격은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세 가지의 시험을 봐요. 서비스 실무, 보건의료법, 의료실무법. 근데 이 안에서 다 배울 수 있고요. 시험 공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운전면허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운전면허 이 대표께서 아니 지금 의료 실무나 이런 거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아니 운전면허도 국가고시니까. 그럼요. 어렵죠. 떨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리까리예요 문제가. 그래서 아리까리는 정확한 말은 아니고 좀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대충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때 이러셨대요. 한석봉은 떡을 썰고 엄마는 떡을 썰고 붓글씨를 써라 했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시험 공부를 내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버나요? 좀 조심스럽네. 얼마나 필요하죠. 비용. 그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초임이 있습니다. 초임은 뭐 곳곳마다 좀 다르지만 100에서 12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경력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오르면 이건 상담 업무이기 때문에요. 성과급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성담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에 따라서 최고 20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는 가장 중요한 건 정규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좋군요. 그리고 이제 병원 업무에 따라서 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주말 같은 때 아이들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쉴 없겠죠. 수 있고. 이제 이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병원 코디네이터 좀 인재를 구해달라 이런 요청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경력은 얼마나 필요한 거고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 최근에 우리 이제 병원 쪽에서도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병원 코디네이터의 포지션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일반적인 주부들 대상으로 하시는 그 코디네이터 직무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직장 생활을 외국어라든지 뭐 일반 뭐 마케팅이라든지 회의 영업을 하셨는데 스스로는 외국어를 잘하는 분인데 어떤 애들의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그 잠깐 멀리 쉬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쪽 부분에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의료 한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기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사실은 그 외국어가 그 병원 내에 안 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외국어가 가능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신다면 같은 만약에 코디네이터라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차별성 또 어떤 경쟁력 부분이 보장이 돼서 연봉이 훨씬 더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그분들이 이제 향후에 그 이제 경력을 더 쌓으신 다음에 네. 뭐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를 또 만들 수 있는 어떤 역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경력이라는 부분은 그 이렇게 단절시키지 말고 계속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성형 수술에 정말 발달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외국어가 되시면 전망이 더욱 밝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만약에 서비스 마인드까지 있다면 스스로 어떤 만족과 또 어떤 그 처우적인 것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외국인 분들이 연고지가 없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그 코디네이터 분하고 약간 가까워지게 되면 그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떤 위급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들 그 친인척이 한국에 와 있을 때 뭐 누가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분에게 의뢰를 또는 의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애로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또 만족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귀찮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살짝 귀찮을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최 대표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적합할까요? 이게 뭐 전망이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상담 능력이 좀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의료진하고요 환자 사이에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상담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근데 조금 주부님들이 컴플레인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뭐냐면 깜빡 까먹는 주부 건만증이 이 업무에 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좀 잘 기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이 주부님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풍부한 마음으로 충분히 어우를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 상담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대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주부들만큼 강점이 있는 부서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는 것만 빼면 그것만 좀 하시면. 그런 건망증은 뭐 메모 습관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주부님들 병원 코디네이터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